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 초반에는 계속해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영역을 보여주더니 오늘 금요일장인 만큼 양 지수 모두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다시 오르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들만 양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 코스닥 지수도 0.4%가량의 낙폭을 그리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이분과 오랜만에 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너무 뵙고 싶었던 이유가 이전에 주셨던 종목들 또 단기간 만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에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거든요. 최고가 기준 지금 34.7%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당시에 68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장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뛰어넘고 움직이고 있고요. 12월 19일에 만나봤던 현대모비스 이 종목도 상대적으로 CES 2016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른 종목이 먼저 움직일 때 조금 잔잔한 상태에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최고가 기준 목표가 21.7%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만큼 어떻게 좀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두 종목 모두 사실 단기로 저는 뭐 본 건 아니고 특히나 SK하이닉스는 이번 사이클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좀 빠졌고 AI 하드웨어 단을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의 기회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일단 오늘 ADR 공시가 이제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사는 지금 대부분의 목표 주가를 올렸지만 국내 회사들은 일단은 이번 컨콜 톤을 좀 보겠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SK하이닉스 이번에 4분기 삼성전자보다 약간 일찍 계약을 해서 조금은 덜 벌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18조 원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1분기, 2분기로 가면서 숫자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오토에버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룹사에 비해서는 좀 못 갔을 가능성은 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틀라스가 오픈이 되고 나서 저는 확신을 한 것이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을 넘어서서 2028년까지의 아틀라스 로드맵이 이제 거의 완성 단계,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현대모비스 액추에이터에서 지금 기대감에서 숫자가 붙는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저는 현대모비스의 리레이팅, 뭐 북밸류가 거의 지금 가격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배가. 그래서 밸류가 일단 부담이 없고 로봇에 대한 밸류가 이제 붙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조정 받을 때가 좀 오히려 저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종목 모두 목표가를 달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역시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과장님과 함께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어볼 종목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때 국민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CDMO의 미국 생산 시대를 개척했다라는 소식에 최근에 셀트리온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죠. 이제 실적의 퀀텀 점프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셀트리온 이제 본격적으로 포트 안에 비중을 좀 늘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신 게 국민주 근데 개인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종목이긴 한데 저는 뭐 인기가 많아서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정말 숫자가 좋아질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이 친구는 좀 소외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숫자 때문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숫자가 좋아지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한 분기에 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떤 저성장에서 이제 고성장 쪽으로 좀 가는 초입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확정 실적이 된다라고 했을 땐 연간으로 매출 4조 그리고 영업이익 1조를 넘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돈을 잘 버는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이제 주력 제품들이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신규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안착을 하면서 판매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오늘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적의 성장세, 4분기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그렇다면 실적 과연 올해는 어떤 곡선을 그려줄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하고요. CDMO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모멘텀을 받아간 만큼 이 영역에서는 셀트리온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퍼포먼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실적의 서프라이즈 저희가 어떻게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4분기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주가가 올랐는데 매출은 1.28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4,700억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실적 달성과 그리고 이제 1112의 모멘텀이 또 이제 겹치면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실적과 1112 모멘텀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게 저는 좀 포인트인 것 같고 제가 여기에서 고영을 말씀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똑같았어요. 손바뀜이 일어났는데 그 손바뀜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가는 거였고 기존의 매물대를 뚫는 양봉으로 그게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저는 좀 동일하게 좀 이 셀트리온에서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존의 고마진 신제품, 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 같은 것들이 매출에서 좀 비중을 54%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가 하락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주요하게 실적의 포인트고요. 합병 관련해서 이제 일시적인 비용 같은 것들이 좀 잘 떨어지고, 그다음에 재고상각 같은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영업이익이 좀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구조적인 성장을 조금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분기 실적에 묻어나오는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중간 유통 단계에 이 마진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 중간 마진이 사라질수록 이제 소비자나 보험사가 당연히 좀 동일한 품질에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찾게 될 거라는 거죠. 예. 그게 저는 이제 이 동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국에 방해물이 좀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동력이 좀 생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구조적인 성장 이 부분을 저는 좀 중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일라일릴리의 생산 공장을 임수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지금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셀트리온의 실적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셀트리온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가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답을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상당히 극단적으로 보일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수급의 그래프도 함께 보여주셨는데요. 셀트리온 4분기 실적 이후에도 긍정적인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정책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책 모멘텀이라기보단 미국의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모멘텀의 크기를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CDMO 모멘텀 어느 정도로 좀 크게 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CDMO 모멘텀이 뭐 주가에 1차적으로는 반영이 됐는데 저는 이게 이제 숫자적으로는 아직 뭐 명확하게 다 반영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 미국의 CDMO 사업이 이제 가시화됐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주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밸류를 받았다면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인 CDMO 사업의 실질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기 단위의 매출로 숫자가 묻어나오는 순간 저는 리레이팅은 시작될 거다. 그래서 EPS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멀티플
월드투어리 동시에 상향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구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올해 초에 굉장히 긍정적인 일라일리로부터 소식을 받았는데 6,700억 원 규모의 CMO를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 이제 인수한 미국 공장이 아마 올해 1분기부터 돌아가기 시작할 것 같고 연간으로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고 단순한 제조회사를 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생산 플랫폼으로 저는 좀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국면이 아닐까라고 잘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면서 증권사들 목표 주가를 대부분 한 20% 이상 올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 목표가가 한 25만 원 정도로 증권회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페 추정치 상향되면서 주가도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셀트리온 가격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어제 대본을 썼기 때문에 21만 2천 원이라고 썼는데 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5만 5천 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은 셀트리온 역시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분기 단위로 만약에 숫자가 시장이 기대치만큼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로 25만 5천 원, 1차 목표가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리스크 주의 구간으로는 17만 원 잡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만나봤고요.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엔터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BTS가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세계 주요 도시에서 복귀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사실 최근 들어서 엔터 종목들 살짝 놀리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싶은 것이 BTS라는 막강한 IP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잖아요. 자, 그렇다면 엔터주의 시간 BTS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종목들을 함께 봐도 좋을지 이런 관점도 궁금합니다. 네, 근데 엔터는 이제 최근에 올랐던 것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붙으면서 올랐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소멸되면 세론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BTS는 3월에 복귀를 알렸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복귀 홍보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뭐 서울에 이어서 워낙 글로벌한 그룹이기 때문에 뭐 미국 뉴욕에서 하고, 일본 도쿄, 영국 런던 같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금 이제 복귀 홍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뭐 하이브는 워낙 지금 이제 엔터 쪽으로는 뭐 마케팅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홍보는 잘할 것 같고요. 이제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아미 분들이 지금 돈을 굉장히 좀 내 소비에 마음껏 지를 수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들이 많이 또 세이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알을 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3월 20날 이제 그 지금의 방탄소년단 그 정규 5집 앨범을 발표를 하고 대규모 월드 투어를 할 건데 아마 이제 좀 잘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이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리서치를 위해서 콘서트를 직접 안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 주변을 한 번씩 탐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과연 이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봐도 좋을지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하이브가 되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죠. 역시 실적 모멘텀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BTS라는 이 거대 IP가 하이브에 가져다 줄 파이는 얼마나 클지 역시도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의 실적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영업이익이 23년도에 2,956억 정도 기록을 하고 24년, 25년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익됐어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은 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캐시카우가 부재한 상황에서 뭐 여러 개 나라 쪽에서 신규 IP 투자를 하면서 이제 비용 증가가 일어난 건데 저는 이보 전진으로 한 일부 후퇴였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비용 증가되면서 주가는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4분기에도 아마 실적 컨센 하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올해 월드 투어를 돌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BTS의 귀환으로 아마 비용 증가를 뛰어넘는 굉장히 좀 월등한 실적을 나타낼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마 K-팝 역사상 규모 면에서 가격 면에서 뭐 역사상 가장 큰 하이를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연매출은 그 한 1.2조에서 1.4조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1월 14일 날 투어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멘텀이 저는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이브 최근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는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그래프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BTS의 컴백 효과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이제 그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 10월 26일 날 이미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BTS가 3월에 컴백할 거고 월드 투어는 한 65회 정도, 미국은만 30회라고 해서 이제 좀 공개를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그 높은 비중은 평균 티켓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매출이 지금 한 20만 원, 티켓당 20만 원 정도 가정을 한다면 1조 정도, 그다음에 30만 원 가정하면은 1.6조인데 저는 티켓 가격은 30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티켓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왜냐하면 BTS가 지금 돌아온 만큼 새로운 응원봉이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응원봉도 저는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시중에서 가장 비싼 응원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티켓 가격보다 더 굿즈를 많이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굿즈 가격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컨센을 분명히 상회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추가적으로는 이제 신인 그룹인데 뭐 우리가 이제 이슈가 좀 많았던 뉴진스가 돌아올 것 같아요. 예. 뉴진스의 모멘텀도 최소 3명 정도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연내 컴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과 한국 쪽에서 걸그룹 한 팀씩 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년간 비용이 많았지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꼭 BTS나 뉴진스 말고도 새로운 또 IP들이 많이 지금 올라올 거라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주요하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엔터주들은 티켓값만으로 가치가 산정되지 않죠. 굿즈 시장의 가치를 감안을 한다면 하이브는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브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볼까요? 네, 지금 하이브도 저는 매수 가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4만 원 이하에서 접근 가능하고 매수가는 34만 원 이하, 목표가는 4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고요. 목표가로 40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올 한 해 또 거대 IP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가 어떤 모습을 기록을 해줄지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에 잠금 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